안녕하십니까. 세상같이 TV입니다. 오늘은 유리용 고적배 그리고 파편 그리고 그 파편에 관련된 출토품이나 아니면은 파편이 되어 있는 것을 마이크로스코프로 일단 그 안에 내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물들을 감정을 하기에 있어서는 일단 다양한 기법들을 많이 알수록 좋지만 사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는 그나마 출토품을 직접 그 연구를 하고 또 연구원들의 자료들을 가장 근접해서 많이 볼 수는 있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첫째는 출토품을 보기도 힘들고 만지기도 힘들고 그리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출토되고 연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영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진품을 만질 수 있을 때 또 볼 수 있을 때 비교 관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9배 로테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나라 유리용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고요. 토끼입니다.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문양 토끼입니다. 아래 굽이고요. 구연부 쪽입니다. 경부고요. 아래 보면 이제 선들이 원으로 둘러쳐진 선들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두 줄이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겹이 맞지를 않죠. 맞대지 않고 위로 올라갔습니다만 또 가끔은 이런 게 정확하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두 줄이 아니고 두 줄에서 끊기거나 석줄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가짜다 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해진 규정이나 그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자연스러움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도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1954가 적혀 있고요. 1961이 적혀 있고요. 다양한 유리용입니다. 다 원나라 유리용 초기 시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이고요. 로테츠입니다. 1947이라 되어 있네요. 대부분 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유령은 붉은색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그러나 이제 불화기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는 색이 이렇게 분산 행성처럼 퍼지기도 하고 색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가끔은 검정색과 같은 흑색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리용입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붉은색이 아니고 회색이나 흑색에 가까운 쪽으로도 이렇게 색상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또 불온도가 맞지 않을 때 또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또 생겨나는 것들이 있고 주로 이래 붙임이 일어나는 붙임이 일어난 곳에
이렇게 노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의 눈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200배나 250배, 150배 루페로 보면 자연 노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편입니다. 출토된 파편에 대한 부분이고 이 파편에 대한 색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 원유리용입니다. 그리고 옆 단면, 깨어진 단면이고요. 내면입니다. 내부입니다. 바깥쪽이 아닌 안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쪽 면과 그리고 절단이 되어져 있는 면도 비교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내면이고요. 절단면과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색깔도 보시고요. 어두운 흑색계에 가깝죠. 주로 이제 옷고춘병 같은 경우에는 목을 따로 또 만들어서 붙입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원나라 특징이 안쪽 내면을 이렇게 고르지 않고 붙인 자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놓아두는 것에 대한 부분도 특징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색상과 태토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위에 아래쪽에 색깔이 다르죠. 내면도 조금 다릅니다. 옆면도 보시고요.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면, 절단면, 유약이 된 면, 노테처 내면입니다. 밑에 굽자리입니다. 다음 기포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중국에서 나온 유튜브가 올린 영상에 그 캡처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로테츠라든지 유약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주지만 뒤에는 이런 기포 상태를 또 보여줍니다. 아까 파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파푸고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터지기 전에 가스포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피부 표면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포 사진, 눈으로 보이는 이 사진의 기포가 약 한 4,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한 6단계의 수준으로 됩니다. 완전히 파포가 일어나는 걸 100으로 봤을 때 또 완전히 생글생글한 것, 갓 구워낸 것은 이런 파고포가 없죠. 제로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6가지 정도의 파고포 정도가 보입니다. 사포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고 빨리빨리 구별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유약에 따라서 또 이 기포라든지 유면 상태가 또 다 다르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빨리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하면 감정에 있어서도 많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이드 라이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이드에서 라이트를 켰을 때 피부 표면을 보고 그 피부 표면의 정도에 따라서 노화 정도를 본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이 사이드 라이팅 장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표면은 이렇고요. 이렇게 보면 노화의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국 때 최근 거 자꾸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근 거 100년 정도 된 민국 때 청나라, 200년 정도 된 300년 된 청나라, 한 500년 된 명나라, 700년 된 원나라의 유리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그 차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처리를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먼저 나눌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자꾸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연수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비교 관찰을 계속 학습을 하는 것이 감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스크래치와 상태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땅 속에서 있으면서 또 부딪히거나 모래알이나 비가 오고 등등등들 있겠지만 일부러 사포로 밀었을 때의 스크래치와 인위적인 부분이 아닌 스크래치의 차이를 이 면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고포도 있고요. 40% 3일 대학 가는 것도 30% 20%다 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흔히 옥구춘병 같은 술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 사람 손이 닿는 곳이 경부죠. 목 부분입니다. 몸통보다는 목을 많이 잡죠. 그러면 많이 잡았던 목과 몸통 부분은 또 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보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손을 댄 곳과 손을 대지 않은 쪽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 과거에도 전세되었다면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 닦는 천이라든지 천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뭐 볏짚이라든지 등등등 아니면은 뭐 풀이라든지 이런 걸로 씻었다는 가정하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스크래치나 많이 사용한 흔적이 남습니다. 그게 자연 흔인지 인공 흔인지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포라든지 유면 그리고 땅 속에서 있다가 놓았던 전세되어 있던 것이 깨어져서 보이던
시기가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단면이라든지 내면이라든지 또 빗물을 많이 받았다든지 또 땅속에 있다 하더라도 빗물을 많이 받고 흙토양이 많이 붙어 있었던 곳과 또 떨어져 있었던 부분 등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일정하게 똑같이 노화가 일어나 있는 상황에 파포구라든지 있다면 그것은 산에 의한 액체에 물을 담그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1cm의 1000분의 1 정도의 파포구, 구멍, 기포에 대한 부분이 한 개 내지 두 개만 있고 주변이 없다면 그걸 일부러 그 부분만 산처리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처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감정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포는 볼 필요가 없다. 기포가 깨끗하니까 산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좋다. 물론 산처리를 한 것과 하지 않는 것 중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래된 것이나 그거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가치는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작이나 오래되지 않은 것을 마치 오래된 것처럼 불산 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노화의 특성, 기포나 표면이라든지 등에 대한 공부를 하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에 많이 기법이 적용되고 있고 또 연구 발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는 특허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포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잘 모른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릴 때 항상 교육을 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익으면 익을수록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가을이 되었는데도 늦가을이 되었는데도 머리를 하늘로 들고 있는 벼는 쏙이 없습니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많이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 더 알차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